주말 뉴스쇼 2부 인터뷰 목요일이죠. 월간 코너입니다. 오늘은 월간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님과 얘기를 나눌 텐데요. 그 앞서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방선거 얘기를 좀 주로 할 텐데 오늘로써 딱 90일 남았습니다. 민주당에서 계속 후보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서울과 경기도 경선 후보들은 발표가 됐고요. 어제 인천시장 후보에는 박찬대 의원이 단수 공천됐습니다. 강원지사 후보에는 우상호 전 정무수석이 단수 공천된 바가 있죠. 일부 지역은 단수 공천이 결정되고 또 일부 지역은 경선 방식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막 다 해서 또 요즘 국민의힘 얘기까지 해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제가 앞서 쭉 얘기했는데 단수 공천들이 일부 있더라고요. 예,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뭐 가령 강원도 같은 데는 원래 이광재 전 지사가 예, 그뭐 포기를 하다가 하셨죠. 하여튼 포기를 하고 뭐 이렇게 저걸 해서 뭐 그럼 뭐 우상호밖에 없잖아요. 거의 인천 다른. 같은 경우는 사실 김경 의원도 김경은 또 거의 그렇게 해가지고 예, 뭐 자연스럽게 그냥 이제 단일 후보가 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예, 뭐 그렇게 된 것 예, 같네요. 예. 그게 뭐 여기에 할 건 없다라고. 출판 기념회를 최근 다녀오셨던 건데 우상호 전 수석의 출판 기념회 다녀오셨고요. 예. 그리고 박찬대 후보의 출판 기념회도 다녀오셨나요? 거긴 뭐 안 가고 예. 이제 우상호하고 뭐 예. 잘 안 다녀요. 그런데 뭐 어제도 뭐 저 노영민이랑 뭐 20명이 뭘 한다고 그래서 예. 그래 갔는데 근데 근데 제가 하나 거기 가서 느낀 거는 지금 출마할 사람들이 하는 출판 기념회. 예. 근데 출판 기념회가 뭐 불법 정치 자금을 하는 통로다 뭐 이런 여론이 꽤 많잖아요. 예. 그럼 저는 적어도 선거관리위원회나 여기에서 그거 원래 봉투 내고 책 한 권 받아가는 그게 불법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아무도 직원이 안 나온 것 같더라고. 어. 그럼 사실 그런 데는 지금 예방 차원에서라도 예. 좀 선관위가 좀 직원들이 나와 있으면은 음. 이제 그 책값만 내고 책을 사는 건 합법인데 예. 그 이상의 돈을 내고 근데 보니까 뭐 이렇게 봉투 함 있고 그냥 봉투 넣고 책 뭐 몇 권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라고 예. 그게 거기 아무도 안 나와 있다는 게 전 상당히 어. 좀 그 선관위가 뭐 하는 건가 예. 뭐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 극히 드물게 출판 기념회를 가봤는데 예, 정치인들 네, 예. 근데 책값의 한 5배 정도를 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냈는데 예. 사실 차라리 돈이 필요하면 후원금을 더 받는 게 이걸 좀 풀어서 한도를 좀 풀어서 더 받는 게 맞지 않나. 그동안 뭐 이게 이 출판 기념회가 뭐 돈 나오면 다 거기서 했다 이래 가지고 예. 소위 불법 후원금을 받는 통로라고 하는 게 많으면은 적어도 지금 이 출마할 사람들의 출판 기념회에는 뭔가 관계 당국에서 나와서 예. 좀 그러지 못하게 좀 예방을 하는 음. 역할을 좀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렇군요. 예. 예전에는 개수기까지 나왔다가 예. 이제 논란이 크게 된 바 있지요. 뭐 예. 그건 뭐 좀 다른 얘기지만 저는 지금 예. 문자로 정치인들 출판 기념 문자가 엄청 많이 옵니다. 많이 오죠. 예. 그런데 사실은 뭐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썼냐? 음. 아주 극히 일부의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 네. 뭐 꼭 그런 것 같지도 않긴 해요. 그런데 사실 그냥 내가 이런 걸 합니다. 또 내가 출마합니다. 또 좀 도와주세요라는 게 섞인 게 출판 기념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글쎄요. 저거 하여튼 저거에 대해서 좀 말이 많은데 나는 적어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부터라도 이제 뭐 아마 출판 기념회 할 수 있는 날짜가 언제까지 이렇게 예. 할 텐데 선거 때. 저런 거에는 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음,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뭐 출마 앞둔 분들은 다들 출판 기자인데 거기에 대한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좀 내주셨고요. 예. 개항을 앞서 예. 그러고 보니 송영길 전 대표 예. 출판 기념회를 한 책으로 3번 했다고 제가 뭐라고 했었는데 예. 예. 아무튼 뭐 그 지역 상황으로 그랬다고 송영길 전 대표는 얘기를 했고요. 개항을을 두고 송영길 전 대표와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다투고 있는 형국입니다. 유인태 총장님 보시기엔 어떻게 결론 짓는 게 낫습니까? 근데 뭐 아까 본인도 저기 당에 맡기겠다고 음. 그러대요. 그 뭐 예. 꼭 개항을 고집하겠다는 얘기는 아까 조금 전 예. 인터뷰에서 들었는데 음. 그 뭐 그야말로 그 당에 맡긴다 그러니까 당에서 판단을 하겠죠. 음. 저 송영길이야 뭐 거물이니까 뭐 좀 여러 선택지가 좀 여러 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어. 근데 뭐 그 지금 김남준 예. 그러니까 김남준 전 청와대 예. 대변인입니다. 뭐 거기에 신인이니까 그렇게 선택의 폭이 넓지는 않을 거고 어. 뭐 잘 이렇게 잘 조율을 하겠죠 뭐 당에서. 예. 그러면 물론 계양을이나 인천 연수갑이나 다 민주당에게 조금은 더 뭐 차이는 있겠지만 우세하다고 보는데 네. 정치 신인인 김남준 전 청와대 둘 다 되게 하려면 김남준 대변인이 계양을을 가는 게 당 입장에서 맞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게 들립니다. 글쎄 뭐 그러니까 그리고 뭐 저기 하여튼 선택의 여지가 많잖아요. 저기 예. 송영 송영길 전 길 대표는 대표는 저긴 좀 좁고 뭐 그런 걸 감안해서 판단하겠죠 뭐 당에서. 알겠습니다. 예. 서울시 경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쭉 경선 후보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정원호 구청장도 최근에 구청장직을 사퇴했습니다. 예. 이 후보들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경선 구도는? 음, 뭐 글쎄 그 정원호 그 이제 전 구청장이 되나 예. 뭐 대통령까지 저렇게 칭찬을 해놨으니까 아무래도 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나 이런 지표에서도 조금 앞서가는 것 같대요. 예. 근데 하여튼 어쨌든 그 구청장을 3번 하면서 그렇게 압도적 지지를 받고 우선 지난 4년 전 지방선거에서 상당히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운 서울에서 굉장히 어려운 선거를 22년 치렀잖아요. 지방선거에서 22년 예. 그때도 뭐 한 58%인가 그런 그 환경에서도 해가지고 뭐 상당히 언론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좀 끌었던 거였는데 그 후에 뭐 되게 삼선을 하고 나오면서 그렇게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건 좀 그래서 저도 한번 이 프로그램에서 예. 뭐 아무튼 좀 주목해야 될 사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예. 총장님이 주목하셨는지 그 뒤로 인지도가 확 올라갔어요. 이건 대통령이 한 말씀 하셔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이 얘기해가지고 예. 올라갔겠지. 근데 그 뒤에 그러면 언론 인터뷰도 정원호 구청장이 많이 했었고. 근데 여기 나온 친구들 중에 뭐 제 밑에 드리고 있던 놈도 있고 많아서 자꾸 더 이상 이제 어차피 경선이 들어갔는데 이제 김용배, 박주민, 예. 전현희, 정원호 그리고 김영남 군인권센터 이렇게 5명이 경선 후보에 지금 됐는데 다른 분들과의 의리마가 있으니 정원호 구청장에게 너무 많이 붙지 마라 이 얘기신가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이왕 경선으로 들어간 걸. 예. 예. 근데 언론에 좀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 정원호 구청장이 이전에는 사실은 성동구 구민들이 좀 많이 알았었고 지금 많이 공개된 다음에 보시기에 똑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뭐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저기 어떤 사람들은 뭐 저기도 뭐 여러 가지 또 문제 되는 게 있는 건 아니냐 그런데 구청장이라고 하는 자리를 3번을 할 정도의 선거를 치렀으면은 어느 정도 전 검증은 된 거 아니냐. 근데 뭐 이런저런 또 뭐 아직 뭐 드러날 게 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도 있던데 하여튼 뭐 그건 이 경선을 거치면서 정리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경기도 민주당의 경기도 얘기를 해보면 일단 경선 후보가 확정이 됐습니다. 음. 김동연 현 경기지사 들어가고요. 추미애 한준호 의원, 뭐 권칠승 의원도 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구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인제 떠난 지 오래돼 가지고. 다만 선거가 요번에 그 이제 저쪽 후보가 누가 뭐 나올 사람도 마땅치 않다고 하는 예. 얘기들이 있던데 뭐 상 아주 선거가 좀 박빙이 예상된다 그러면 음. 이 경쟁력 있는 예. 본선 경쟁력이 우선이 될 텐데 음. 이게 뭐 지금 저쪽 당 하는 그걸 보면 어디 이렇게 박빙으로 갈 선거가 아닌 걸로 보여지면은 예. 그러면 인제 뭐 소위 말해 강성 당원들이 좌지우지하겠죠. 어. 그 근데 그것도 뭐 또 서로 그 안에서 뭐 이렇게 좀 분열들이 있어 가지고 예. 옛날에는 뭐 소위 친명의 강성 그 단일 계보 비슷하게 좌지우지하던 데가 거기가 뭐 또 요새는 이렇게 좀 분열 조짐이 있어 가지고 예. 근데 뭐 얘기들 들어보면 그 어쨌든 소위 친명이라고 하는 쪽에서 좀 앞서 있는 건 한준호 의원이 좀 앞서 음. 있다고들 보대요. 예. 제일 저 음. 측근이라고. 그렇긴 한데 김동연 지사도 뭐 그래도 원만하게 잘 도정을 이끌어 온 편인데 예. 인제 그 강성 당원들 쪽에서는 좀 여러 가지 음. 아무래도 좀 약점이 있는 게 아니냐. 열세가 아니겠냐. 예. 그러니까 이 저쪽 후보가 좀 막강한 사람이 나와서 음. 이거 잘못하면 지겠다 싶으면은 좀 김동연 지사한테도 좀 찬스가 기회가 올 수도 음. 있는데 뭐 넉넉한 선거라고 판단되면은 조금 어려워지겠죠 아무래도. 그럴 수가 예 있다. 예.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본선 경쟁력 놓고 보면 여론조사상으로는 이제 김동연 지사가 좀 앞서 있는 편이고, 예. 근데 이제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건 또 추미애 의원도 있고, 예. 또 이재명 대통령 측근이라고는 한준호 의원이 알려져 있고, 네. 물론 권칠승 의원, 네. 그다음에 양기대 네. 이렇게도 지금 현재 경선 후보로 올라가 있습니다. 네. 예. 구도가 약간 현재 그러고 돼 있는 상황이다 네. 보고요. 쭉 말씀을 해주셨고,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서울시 경선을 복면 가왕 형태로 하겠다. 원래 그 이정현 지금 공관위원장이 마지막에 당 대표가 됐을 때도 예. 뭐 좀 희한한 그 뭐 어. 단식을 하고 뭐 저 왜 도대체 저 뜬금없는 그 음. 단식을 하나 뭐 그 대표 시절에 예. 뭐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뭐 지금 공관위원장을 해 가지고 복장부터 해 가지고 좀 요상하게 처신을 하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복장에 대해서는 어제 대한민국과 미래 의원들, 이제 국민의힘 내 세신파라고 불리는 분들도 좀 뭐라고 하더라고요. 좀 군복이 말이 되냐, 야상. 어떻게 근데 보십니까? 저기 또 무슨 뭐 토너먼트를 하고 어쩌고 난 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복면은 쓰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복면가니까 일단 나오는 분리 경선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역 의원은 후보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들이 현역은 현역끼리, 현역이 아닌 국회의원이 아닌 분들은 아닌 분들끼리 경선을 해서 또 이분들이 붙어서 그 다음에 현 서울시장인 오세훈 시장과 마지막 대결을 한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뭐 소리인지 하여튼 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는 뭐 그런다고 해서 흥행이 될런지 그리고 그 저 누가 얼마나 지금 나오려고나 하나요? 음. 별로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뭐 지금 접는 분위기 아닌가요? 예. 가령 나경원 의원도 아마 안 나오지 않겠어요? 나경원 의원은 초반에 물망에 많이 왔었는데 최근엔 별 얘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어려운 선거 괜히 나가 빼진 내려놓고 어. 뭐 아직도 임기가 꽤 2년이 남았는데 음. 저 지난 4년간 떨어져 가지고 쉬다가 들어온 예. 배지인데 음.
지금 의사를 표시한 분은 윤희숙 전 의원은 예. 출마하겠다고 네. 이미 발표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성북을의 이상규, 이건 이상규 당협위원장 예. 원외입니다. 예. 이분도 이제 음. 지도부를 적극 지지하는 분으로 이제 음. 분류가 됩니다. 이분들도 출마할 의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신동욱 의원이 서초가 지역구죠. 음. 신동욱 의원이 굳이 마다하진 않겠다라는 음. 뜻을 내비쳤어요. 출마하실 거라고 봅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음. 저 근데 나간다면 어차피 뭐 배치를 떼야 돼요. 어차피 뭐 저기 그래도 그건 오세훈 시장이 하여튼 뭐 뭔가 좀 뭐 지도부에서 좀 맞득 차는 게 있으니까 어떻게 자꾸 뭐 뭘 좀 트집을 잡아보려고 예. 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인상이에요. 신동욱 최고위원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아니 신동욱 의원이 아니라 예. 하여튼 오세훈 시장 그 후보 자체가 좀 뭐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에서는 좀 뭐 좀 맞득 차눠서 좀 뭐 저런 뭐 이상한 경선 방식을 들고 나오고 그런 게 아니냐 이래 보여진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음. 이번 조국 혁신당 얘기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대표가 보궐선거에 나오겠죠? 그 나오려고 하겠죠. 어떻게든 원내 진출을 좀 해야 되니까. 예. 음. 그러면 조국 대표가 보궐선거에 예를 들어 뭐 조국 혁신당 내에서 나온 얘기는 군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일부에서는 부산 가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부산이 이제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가 된다면이 전제긴 합니다만 얘기가 있었고 험지에 가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낫다고 보십니까? 그 뭐 험지에 나가서 지금 글쎄 뭐 거의 조국 혁신당은 저는 시효가 거의 끝나가는 정당으로 보니까 예. 뭐 지난번에는 그 조금 너무 모질게 탄압을 받았다는데 그래봐야 뭐 그러고 나서 옥살이는 뭐 몇 달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아마 우리 국민들이 좀 미안한 마음 예. 내지는 뭐 그 빚 좀 졌다고 하는 거는 그렇게 사면 복권하고 또 지난 총선에서 12석이나 그렇게 예. 이제 뭐 그 의석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아마 그 빚은 다 갚았다고 생각을 할 거라고 보여져요. 예. 그러니까 이 다음 뭐 선거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은 현행 소선거구제에서는 거의 입지가 없을 거라고 봐요 저는. 예. 거의 그러니까 시효가 다 시효가 됐다. 다 돼가는 정당이 아니냐 그러면 그래 보여지는데 예. 뭐 또 민주당 쪽 입장에서는 모르죠. 뭐 사실 저기하고 연대니 뭐 당연히 하는데 뭐 신경 쓰는 건 조국 그 대표 한 사람에 대해서만 좀 예. 신경을 쓰는 거지 뭐 나머지에 대해서 별 관심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민주당 내 분위기는 다 분위기는 다 보시니까 그렇죠. 그렇다는 거죠. 예. 조국 대표에 대해 신경 쓰신다는 거는 신경을 민주당이 좀 쓰고 있다는 건 구체적으로 보궐선거 같은데 선거 연대를 해야 된다 이 생각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뭐 그거 하나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조국 예. 대표가 어디 나가겠다고 하면 거기에는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내는 방식. 뭐 그것까지도 이제 염두에 두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로 아마 마지막 빚을 갚으려는 거 아닌가 뭐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8월 전당대회 전에 뭐 통합 논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있었는데 조국의 신당과 민주당 이게 뭐 이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또 가능성은 있는 건지. 하겠죠. 근데 예. 뭐 그렇게 저는 소위 말해 그쪽에 그 가치가 그렇게 별로 이제 갈수록 소멸돼가는 정당일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 운명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운명이 전 그랬다고 보니까요. 그건. 지금 말씀으로는 조국 혁신당은 사실 조국 대표 중심의 당이잖아요. 예. 지금 말씀을 듣기는 조국 대표의 가치가 이제 점점 많이 잦아졌다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 사실 뭐 지난 그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참 너무 모질게 예. 뭐 한 일가가 전부 도륙당할 정도의 탄압을 받은 거에 대한 뭐 빚, 마음의 빚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뭐 12석 얻었고 그러고 뭐 얼마 안 살고 나와서 이제 사면 복권 다 되고 해서 뭐 거의 다 이제 갚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 일부에서 조국 대표가 민주당 그러니까 현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도 글쎄, 나오는데 뭐 지금 말씀을 듣고 보면 조국 대표가 당을 창당하고 당 대표를 맡았다가 물론 그 중간에 구속도 됐다가 예. 다시 당 대표를 맡았습니다. 여기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만한 역량은 못 보여줬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아까 쓸모를 다했다고 저는 뭐 말씀하셔서. 글쎄 정치를 이제 안 하는 게 좋을 사람들이 자꾸 들어와서 예. 그 헤매는 사람들이 많은 대표적으로 안철수 같은 인재가 그 이 동네 와서 그거 오랫동안 지금 이제 그렇게 헤매면서 그냥 빼지는 그래도 그 계속 살고 있죠. 달군 있지만은 그렇잖아요. 보시기에 그 안 됐잖아요. 자기 다른 분야에서 그 역량을 발휘했으면 상당히 그 크게 우리 사회에 그 기여를 할 만한 사람이 예. 이 잘못된 동네 자기하고 안 맞는 동네 와가지고 저렇게 그 오랫동안 저는 헤매고 있다고 보이자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인데 예. 근데 조국 대표도 원래 이 동네가 맞지 않는 동네라고 봐요. 정치가 맞지 않는 예. 겁니다. 조국 대표는. 그러니까 뭐 그러면 그냥 강남 좌파로서의 그냥 이렇게 예. 역할이나 하는 게 그러면 최근에 제명당한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떻습니까? 전 뭐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정치를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뭐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건 왜 그렇습니까? 본인은 이제 대한민국을 바꾸겠다고 나서고 있는데요. 글쎄 뭐 계엄 때 역할은 평가를 하지만은 예. 그 원래 그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발탁돼 가지고 이렇게 팬덤이 생긴 것도 그 장관 때 국회 예. 나와서 그 의원들 뭐 그 되루받으면 말로 갚는 식의 그러한 거 가지고 저렇게 생긴 팬덤 아닌가요? 예. 예? 장관 시절에 뭐 의원들보다 한 수 더 떴잖아요. 예. 가서 상당히 공격적인 대응들. 예. 근데 그게 사실 국무위원으로서 전 바른 건 아니거든요. 그러고 그다음에 뭐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발탁돼 가지고 장관도 하고 예. 뭐 당 대표도 비대위원장도 하고 뭐 이랬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 잘못된 예. 모습에 저항하고 또 이 계엄 때 그 뭐 보였던 모습에서 뭐 그건 상당히 잘한 거지만 평가할 만한 일이지만 그거 말고 그 전에 여러 가지 뭐 모습에서 저는 아이고 뭐 저걸 가지고 저렇게 그 하나 근데 그나마 하도 저쪽이 지금 엉망이니까 예. 그래도 그나마 좀 돋보이는 거죠 요새 한동훈 전 이미 대표가 너무 엉망이니까. 뭐 지금 참 뭐 예.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개판을 치고 알겠습니다. 있잖아요. 예.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간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성태의 뉴스쇼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